안녕하십니까. 이번 내용은 거꾸로 한반도 지도부는 주한미군,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한 이재명, 이런 이제 그 주제입니다. 거꾸로 한반도 지도를 보는 주한미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그 주한미군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용으로 이제 그 동아시아 지도를 계속해 보고 이 동아시아의 상황을 알아야 군대가 어떻게 출동하고 할지 지도를 교육용으로 쓰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이거 주한미군이 교육용 지도가요, 거꾸로 돼 있다. 보통 북이 남이가 이게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거 제이비어 버런슨, 보통 우리 버런슨 사령관이죠. 별 4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버런슨, 런선, 버런슨, 이렇게 하죠. 그 장관, 별 4개. 제이비어 버런슨 사령관. 포스터입니다. 지시로. 지금 이제 교육할 때 지도를요, 거꾸로 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 보면 저 위에 어디 있어요? 저 위에 러시아 있고, 시베리아 그 다음에 중국이 조금 있으면서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이나 또 대만이나 이쪽으로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호주까지. 보통 이게 일반적인 지도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걸어놨는다. 그러면서 거리가 대만까지는 몇 킬로, 필리핀까지는 몇 킬로, 이런 식으로 표시돼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이, 버런슨 장군의 표현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보다 오히려 대만, 필리핀 이런 중국의 침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요, 단순하게 북한만 지키기 위해서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상식이죠.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세계적인 미중 패권 전쟁 와중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전초기지로, 불침의 항복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할 때나 교육할 때 오히려 대만, 필리핀 방어, 왜? 대만의 전쟁 남에게 주한미군이 당연히 그리 가야죠. 대만의 군인이 어딨냐고. 주한미군이. 일본의 주1미군은 쓰리스타입니다. 주1미군 사령관은 쓰리스타야. 근데 주한미군은 포스타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유엔사 사령관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 중국과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우리 이런 분쟁.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도 심각하죠? 난시아군도. 거기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항해 자유를 방해하니까 중국이 인공섬 만들어가 우리 땅이라고 우기니 심각하잖아요. 그게 분쟁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대만 다 심각하거든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쪽을 방어하는데 주력이 얼마든지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리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그대로 힘으로 현상 변경한다, 무력 침략한다. 그러면 대만 방해하러 기동성이 있는 전략적 유연성, 우리 주한미군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이제 북한을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차하면 도발을 세게 해라. 도발을 세게 하면 우리나라 군인은 못 움직이잖아. 그러게 미국 군인도 묶어두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심하게 하면, 거의 전면전 할 듯이 도발하면, 아니면 국지전 도발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요, 만약에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주한미군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중국이 북한하고 혈맹이니까 북한이 침략할 수 있는 이거는 이게 절체절명의 가장 이게 심각한 위기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 보도 보면 뭐 시진핑 측근들이 많이 그 숙청이 되는 뭐 시진핑 측근들이 많이 숙청돼가 시진핑도 이게 뭐 고령이 이제 영원한 권력은 없잖아요. 시 황제가 어쩌고 해도 시진핑도 이게 그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권불 10년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시진핑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요즘 이게 워낙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제가 근데 뭐 국제정치 이충근 박사나 또 이게 여러 이제 국제정치 전공자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진핑도 이게 그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오히려 무모한 행동, 오히려 국내 정치가 위기에 처할수록 돌파구는 어디 있다? 바로 이게 외부예요. 이거는 이게 또 역사가 보여주는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항상 국내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찾아서 침공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푸틴도 마찬가지일 거야. 푸틴도 이게 러시아에서 워낙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다 보면 이게 피로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전쟁 중에는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거든요.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 보거든요. 시진핑이 국내 정치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그 타겟책을 외부의 침략으로 찾는 이건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필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만큼 이게 그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네. 근데요, 이재명이는 뭐랬어요? 이런 식으로 미군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를 거꾸로 보면서 그 대만과 필리핀 이걸 이렇게 그 경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재명이는 뭐라 했어요? 얼마 전에 기자가 물을 때 이재명이가 이렇게 답을 했죠. 그것도 이게 세계적인 언론 기자가 묻는데 뭐라 했냐? 아이고, 이게 그냥 웃으면서 그게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니, 외계인이란 게 있나요? 우리가 뭐 달나라 화성도 가고 뭐 금성도 가지만 지금 외계인이 있나요? 그 만화 영화에서나 노는 거 아니에요? 만화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면 이게 뭐 독수리 오형제가 지킨다. 이건 이게 만화 영화잖아, 상상 속에. 근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게 만화 영화입니까?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이 왜 거꾸로 지도를 걸고 이게 그 훈련하고 교육하느냐? 이거는 이게 주한미군을 모욕하는, 완전히 미국을 모욕하는, 특히 중국까지도 모욕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진 놈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외계인의 지구 침공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같으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걸 제가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요. 요 문제가 있대.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 전시작전권을 지금 환수한다는 게 공약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전쟁이 나면 지금은 이제 그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했죠. 근데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은 결국 이제 유엔 사령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 버런선 주한미군 사령관, 포스타. 근데 그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환수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이 됩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게 현재 방어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또 그 평화무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가장 그 화약고잖아요. 옛날에는 그 발칸이 뭐 세계 화약고라 했는데 지금은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저 남중국해 이쪽이 그 화약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군의 역량이나 작전 역량이 미군을 지휘할 이런 게 작전 역량이 됩니까? 미군은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군인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그 군인이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 군의 역량,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막아낼 능력,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그 어떤 평화 기조 상태, 이 세 가지가 이제 요건을 갖출 때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합의가요. 근데 지금 셋 다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재명이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보고 알아보고, 저도 이제 국방부에 제가 정책자문위원을 오랫동안 3년 했어요.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알아보니, 또 이게 주위에 알아보니, 뭐냐면 이게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면요. 그러면 이게 미군이 포스타 높은 사람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미국의 포스타가 한국의 포스타한테 지휘받으면 미군의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는 이게 유럽부터 미군의 전통입니다.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한번 역사책을 찾아보세요. 미군은요, 절대 다른 데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거는 이게 미국의 고유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게 일본에 주둔하는 주1 사령관을 지금 쓰리스타거든요. 주1 사령관을 포스타로 해가지고 전체 유엔군을 지휘하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은 쓰리스타로 격화시키는,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는 사령관을 포스타, 그래서 일본 주둔 사령관이 전체 유엔 사령관을 겸하는 한반도 유사시에, 이러면 또 이것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전쟁 시에 미군은요, 절대 지휘를 안 받습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더골, 처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 사막의 여우부터 2차 대전 때 싸울 때 보면요. 그 롬멜 독일의 유명한 있잖아. 사막의 여우. 거기 미국에 싸울 때 보면 절대 지휘 안 받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든 메가드든 미군에게 독자적으로 전쟁합니다. 근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우리 작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하루 강아지가 법무소인지 모른다고 미쳐서 날뛰는 이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이 좋아서 자주 국방, 자주 독립, 그게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유럽은 왜 나토에 의존을 합니까? 자주 국방 말은 좋지만 과연 그럼 6.25 때 자주 국방으로 북한 지켰습니까? 유엔군에 16개 나라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현재 이재명이가 중국의 대만 침략을 외계인에 비유한 거, 이거는 엄청난 국제적인 불신, 망신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도 심각한 안보 공백을 가져온다. 지금 미군은요, 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하에 오히려 대만과 필리핀, 북한보다 더 신경 쓰면서 거꾸로 지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무식한, 보세요. 군대 갔다 온 놈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아무도 안 갔다 왔잖아. 그 다음에 안규백이 재산 72억, 안규백이는 방위로 갔다 온, 이런 전력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